안녕하십니까. 2021년 인천 중소기업 러시아 기술교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인천 테크노파크 김소연입니다. 이번 행사는 인천 테크노파크와 한러혁신센터의 공동 주최 아래 마련된 자리로 러시아 주요 기술 협력 방안 및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서 논의하고 관련 기술을 사업화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이번 웨비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쉽지만 많은 참석자를 모시지 못하는 대신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비록 거리는 멀리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러시아와의 기술 교류를 위한 세미나에 함께해 주시어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미나 발표 내용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채팅창으로 실시간 문의를 해주시면 현장에서 프로그램별 발표 종료 후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웨비나 종료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지급해 드리오니 마지막까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인천 중소기업 기술교류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웨비나는 1부는 러시아 기술 교류 및 협력 관련 정보 지원 사업과 인증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2부는 한국과 러시아 간 무역 및 기술 협력 관련 지원 서비스를 러시아 주요 기관 담당자분들의 목소리를 통하여 직접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 및 사업화에 대한 실사례를 인천기업 대표님들께 직접 들으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로 인천 중소기업의 기술교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인천시 중소기업 러시아 기술교류단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관련 내용은 인천 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 김동민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소개받은 기업지원센터를 맡고 있는 김동민입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우리 이제 이 사업을 기술 교류단 사업이라고 해서 국가를 갖다가 이제 한 4군데 정도를 정해서 저희가 이제 기술을 교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관련해서 파워포인트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저희가 이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갖다가 영상으로 간단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이거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사업 안내.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사업은 해외 기관 및 기업의 우수기술과 한국의 응용기술을 융합하여 상용화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고 시장 진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기술교류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사업은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미국, 독일, 러시아, 동남아 등의 국가에 기술교류단을 파견 또는 온라인을 통한 기술교류를 진행합니다. 교류국가 파견 시 항공료 등의 비용을 지원하고 교류국가의 기관 또는 기업과의 매칭 및 통역 등 기술교류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사업은 모집 및 선정, 참여기업 개별 컨설팅, 교류대상 매칭, 기술교류, 사후관리 단계로 진행됩니다. 인천 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비즈오케이 사이트를 통해 모집 공고가 안내됩니다. 교류국가별 모집 시기는 상이하며 사업 신청 시 보유 기술 또는 제품, 교류 희망 내용, 기업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 후 선정됩니다. 참여 기업에 선정되면 보유 기술 및 역량 관련 개별 컨설팅과 필요시 사전 교육 또한 진행됩니다. 상담 내용을 기반으로 성공적인 기술 교류를 위한 교류국가의 우수기관 또는 기업과 인천 기업의 상호 교류 의사 확인 등 사전 준비가 진행됩니다. 현지 우수기관 또는 기업과의 기술 교류의 진행을 통하여 참여 기업은 선진 기술을 습득하고 상호 기술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수 있습니다. 협력을 통한 새로운 기술 및 제품 개발과 더불어 해외 시장 진출 전략 또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 사업에 참여하시면 해외 기술 도입 및 네트워킹 활성화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 진출과 매출 향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첫걸음, 중소기업 기술교류단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 기술 교류단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올해는 저희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개 국가를 갖다가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 기술 교류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라가 이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이 웨비나도 그 저희가 이제 사업의 일환으로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3월에 저희가 모집을 해서 여기 이제 자리에 착석해 계시는 이제 기업분들이 이제 선정이 되셨고요. 그 관련해서 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됩니다. 네, 뭐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해왔던 게 2017년부터 이렇게 각각 그 국가를 갖다가 정해서 나갔었는데요. 근데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매해 기업들을 선정해서 러시아 현지로 가서 거기에 이제 연구기관과 기업들을 만나서 교류를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비대면 행사로 좀 진행을 했고요. 올해도 이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저희도 이제 계속 또 비대면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그 이 사업을 통해서 러시아의 기술, 그다음에 또 우리 어떤 제품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그 기술 교류를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관련해서 이 사업 관심 가져주시고 또 저희 테크노파크에서도 다양한 사업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보시면 그 저희들이 사업들을 갖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으로 또 저희가 사업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 러시아도 많이들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 기업과 러시아 우수 기관 및 기업의 첫 만남, 그리고 교류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안내였습니다. 사업에 관련한 문의사항은 온라인 채팅창에 이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추후 인천 테크노파크 기업지원센터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친절한 안내해 주신 김동민 센터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그에 이어서 한국과 러시아의 기술 협력 및 기업 지원 방향에 대한 총괄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러시아 주요 기술 연계 지원 사업에 대한 안내로 발표는 한로혁신센터 김규현 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로혁신센터의 김규현입니다. 저 PPT가 여기 보시면 되겠지만 저희 센터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한러기술 협력 및 기업 지원 방향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뭐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최근에 이제 국가의 R&D 그 지원 전략이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자체적으로 뭔가 이제 기술을 개발하는 형태의 그런 지원이 주를 이뤘다면 최근에는 C&D 전략이라고 해서 이미 어떤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서 또 이제 그 개발 속도 좀 빠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R&D 지원 전략들이 좀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오면서 그런 해외랑 협력하는 국가 중에 어디가 적합한가라고 했을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러시아하고 이제 저희 우리 나라하고의 그런 관계를 좀 보자면 사실 뭐 아시겠지만 지정학적으로 사실 이제 국내에 이제 우리나라라는 위치가 상당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지만 일단 이런저런 지금까지 관계를 봤을 때 이 한국도 좀 더 이제 뭐 협력적인 차원에서 다변화를 좀 많이 꾀해야 되는 시점이 됐고 이미 뭐 늦었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또 상황 속에서 이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좀 많이 맞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대륙을 통해서 유럽을 진출할 수 있는 그 교두보를 미리 확보한다든지, 또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를 거점으로 해서 아시아나 아니면 또 다른 서방 국가도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삼는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외교적으로, 그 지정학적으로도 좀 긴밀한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러시아랑 왜 기술 협력을 해야 되느냐? 뭐 단순히 지정학적인 위치의 관계를 떠나서요. 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 한국은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로 되게 위상을 좀 떨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이 이제 급속하게 어떤 이게 제조업 발달을 하면서 흔히 소위 말하는 원천 기술하고 좀 원천 기술 확보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좀 사실이고요. 반면에 이 러시아는 뭐 과거부터 이런 기초과학이라든지 어떤 이제 상용화 기술에 대한 원천 기술을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한국과 그 러시아의 기술의 장단점을 융합을 시킨다면 이 양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ND라든지 이게 빠르게 변화되는 그 세계 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 러시아하고의 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동안 러시아하고 저희가 이제 기술 협력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쉽게 보실 수 있는 휴대폰, 요즘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기능인데, 과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마다 이제 관련 광고가 이제 있었을 정도로 그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라든지 뭐 상당히 당시에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전기형 냉장고, 반도체형 냉장고, 그리고 이제 에어컨, 요게 들어가는 이제 소위 말하는 세계 1등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러시아 군사 기술에서 도입이 된 거고요. 이런 기술 도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세계 시장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건 제품들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기술 협력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제 문제점이 뭐였냐면 사실 좀 대기업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요. 사실 대기업 같은 데는 지원이 없다 하더라도 돈만 된다면, 그 자기네들 이익이 된다면 어디든지 움직이는 데라 사실 정부 차원의 지원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뭐 러시아 시장을 제대로 분석한다든지 기술을 분석한다든지 사업화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사실 인력적이나 인프라가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 체계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도 정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다만 기존에는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각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사실 각 부처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정책 지원 방향이 다 다른데, 그러다 보니 사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만 기술만 가지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며, 혹은 뭐 돈만 가지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합적 지원 체계가 좀 부재가 좀 있었다, 이런 것 좀 문제점이었다라고 하는 걸 좀 인지를 해서 저희 이제 한러 혁신 플랫폼이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됐고요. 이 한러 혁신 플랫폼은 양국 정상 간 합의에서 이제 시작된 그런 기술 협력 체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 센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국내 한러 혁신 플랫폼이라는 큰 상위 그 집합체가 있고요. 이 집합체 내에는 그 기술 협력, 스타트업 활성화, 시장 진출 세 이제 메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협력은 지금 과기부가 맡고 있고, 스타트업 활성화는 중기부, 시장 진출은 코트라가 각각 맡고 있고요. 저희는 이 기술 협력 분야를 주로 담당하지만 또 전반적으로 한러 혁신 플랫폼의 전반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지원 체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기초과학기술 지원은 지양하고요. 저희가 하는 건 최대한 사업화까지 가능하도록 저희가 기술 협력만 담당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는 중기부, 산업부, 그 산하의 그 실무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를 통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가 언제든지 연계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센터 위치는 여기 바로 22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 선택한 이유는 주변에 이제 공단들이 좀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사실 업체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게 좀 가까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더 100m라도 좀 더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에, 기왕이면 이렇게 좀 공단이 좀 많이 위치하고 있는 중간 정도 지점, 송도에 센터를 좀 개소하게 됐고, 더더군다나 이제 러시아랑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공항 쪽에서
좀 가깝다 보니까 일부러 또 저희를 들려주시는 분들이 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유로 여기 이제 위치를 하게 됐고, 실제 이제 그동안 러시아 관련된 업무를 보는 센터들이 많이 있었는데 문제점이 러시아어라는 그 사람이 없었던 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공학 관련 그리고 이제 법조 관련해서 러시아를 거의 이제 네이티브처럼 하는 연구원들이 2명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렇게 요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제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크게 저희는 양국 우수 기술 DB 확보, 기술 경쟁력 강화, 혁신 플랫폼 연계 확산 이렇게 3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여기 이제 업체 기업에서 오신 분들은 요거에 가장 좀 관심이 있지 않으실까 합니다. 저희가 일단 선제적으로 러시아 이제 기술자 혹은 기술 그리고 업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상시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매년 연초에, 연말에서 연초에 사업 공고, 기술 협력 사업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과제당 이제 연 1억, 그리고 최대 한 2년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한러 기술 협력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혹시 러시아 쪽에 이제 기술 협력 파트너가 없거나 러시아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하실 때는 저희 센터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요 사업 공고가 되기 전까지 매칭을 시켜드리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저희 사업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어쨌든 저희 생기현 내부 사업의 일환으로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사업 공고 시에 접하시는 뭐 기정원이라든지 혹은 뭐 상기평, 예평 이런 일반적인 사이트에 공고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 홈페이지나 아니면 저희 센터를 통해서 문의를 주시면 언제든지 이제 지원이 가능하시니까요. 요거 좀 관련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요거 기술 협력 외에도 뭐 러시아 쪽에 진출하는데 도움이 좀 필요하신데 코트라나 뭐 창진원 이노비즈 협회 등과 좀 한번 연락을 좀 취해보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그쪽으로 이제 연계해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동안 했던 좀 대표 성과 몇 가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러시아 현지 업체에 직접 방문해서 기술을 좀 발굴하고 국내에 도입을 희망하고자 하는 업체에 연결을 시켜줘서 실제 저희 이제 사업으로 지원을 해드린 사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술 DB 확보를 위해서 뭐 저희가 뭐 온라인이나 현지 가서 이제 구축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제 온라인 뭐 웨비나 같은 걸 통해서 실제 이분들이 한 기술과 관련된 DB를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관련된 기술을 좀 찾고 싶거나 기술자를 원하실 땐 저희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이런 DB를 통해서 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 총 30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총액은 대략 한 30억 정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렸고요. 그 중에 이제 뭐 대표 사례 한 2가지 정도만 다 좋은 성과를 내셨습니다. 근데 뭐 딱히 딱 2가지 성과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는 이제 러시아 우주인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을 도입해서 한국에 이제 휴대용 의료 기기를 만드신 업체가 있고요. 2번째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이제 대형 생산 공정 기술을 러시아 쪽에 이전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외에도 이제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지면 관계상 이 2가지만 이제 설명드린 것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작년에 한참 소부장에 관련된 이슈도 좀 많이 있었고, 또 저희가 이제 하는 일들이 특정 분야에만 치중되어 있는 게 좀 전반적으로 어쨌든 국내 이제 업체 기업분들 그리고 이제 나라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이 소부장 관련 이슈가 이제 계속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요. 저희가 그 관련돼서도 소부장 그 관련 대응에서도 계속 꾸준하게 그 뭐 저희 이제 연구 인프라를 직접 지원한다든지 혹은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항상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동안 러시아에서 조금 문제가 됐던 게 그럼 뭔가 이제 협력하고 싶을 때 뭔가 단일화된 소통 창구가 좀 없었다라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은 저희 센터가 생긴 지 3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또 최대한 국내 뭐 정부 그리고 기업, 연구자 뭐 다양한 그리고 또 러시아에 있는 기관들까지 저희가 가능하면 중간에서 단일화된 소통 창구 역할을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센터를 좀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그 이제 연계 확산이라고 하는 건 작년에 그 이제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해서 러시아에서 좀 큰 행사 중에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작년에는 한국의 주빈국으로 초청이 돼서 이제 총리급 행사로 이제 개최가 되려고 했었는데 이 관련 행사에 기업분들이 많이 가셔가지고 본인들 하시는 그 이제 사업이라든지 전시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있고 이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쉽게도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이제 실제로 모시고 가질 못해서 좀 아쉬운데 그 외에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건텐츠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좀 가능하면 올해나 내년 좀 향후에도 계속 이렇게 직접 시장에 한번 좀 방문하셔서 어떤 분위기인지 좀 느껴보시고 또 필요한 상황들은 또 얻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근접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저희 센터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사업이 이제 뭐 3년이 채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한국에서 한러 기술 협력 사업을 하려면 어디랑 일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생기원의 한러혁신센터가 떠오르게끔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그런 뭐 저희 내부 자체적인 체계도 구축해야 되지만 프로그램도 좀 알차게 저희가 기획을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이제 저희가 유지가 되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자주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저희도 좀 많이 귀찮게 해주시기를 조금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희 그 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이제 저희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지 않더라도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이제 본인이 이제 하고 싶으신 그 기술이나 희망 분야에 대해서 직접 이제 입력하실 수 있는 그런 그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라도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보고 이렇게 수시로 저희 사업 외에도 이제 기타 뭐 중기부나 상업부 사업들이 뜨면 수시로 연락을 드리니까요. 이런 것도 좀 자주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지만 단순히 이제 저희 센터가 이제 기술 협력 업무만을 맡는 건 아니고요. 그 외에 스타트업 지원, 시장 진출, 이제 다른 실무기관하고 연계를 통해서 항상 필요한 것들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 또 여기 외에도 그 민간 컨설팅 업체들도 저희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필요한 상황에 항상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좀 사업을 확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부장 실증화 센터라는 게 그 내년 초 정도에 이제 오픈이 됩니다. 이게 남동공단 근처에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기서 저희 업무는 이제 기존에 그대로 하지만 여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이 실제 오셔서 장비라든지 혹은 이제 박사급 인력들이랑 이제 R&D와 관련돼서 상의를 하실 수 있다든지 그런 걸 이제 좀 근접 지원하기 위해서 남동공단에 저희가 또 새롭게 그거 만드는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실증과 관련된 그런 장비들도 많이 구축이 되어 있으니까요. 오셔서 뭐 테스트 베드라든지 이거 좀 시험하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오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사항은 아마 저희가 또 조만간 기획을 해서 이 관련된 사항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또 상세한 내용이니까 이제 향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제 하는 일 자체가 뭐 이제 양국이 한국하고 러시아가 어느 한쪽만 이득을 보는 그런 체계가 아니라 양국 모두가 좀 이득을 본다는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기업분들도 오히려 일하시는데도 좀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 좀 조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러시아 쪽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혹은 그 외에 뭐 영구적으로 지원을 받고 싶은 분야가 생기셨을 때는 언제든지 이제 저희 센터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 성실하게 좀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한러혁신센터의 역할은 물론 한국과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 사례,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을 매우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총괄적인 안내를 해주신 김규현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 러시아 시장 진출 및 사업화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죠. EAC 인증 관련 안내입니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판축희루자 책임연구원님께서 EAC 인증 및 관련 지원 사업에 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TR 글로벌 인증센터 판축희루자 책임연구원입니다.
오늘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 AC 인증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라시아 경제연합 개요부터 시작하고 이어서 AC 인증 제도와 주요 분야별 AC 적합성 평가 그리고 간단하게 해외 규격 인증 혜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라시아 경제연합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90년 소련 붕괴 이후에 한 국가가 15개국으로 분리되었습니다. 2000년에 6개국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창설 조약을 체결했고 2010년에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시아는 관세 동맹 창설 조약을 체결하면서 관세 동맹국 간의 무역 장벽을 제거해서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력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단기적으로 단일 시장으로 형성하기로 했습니다. 2015년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은 정식 출범하면서 아르메니아 가입했고 키르기스탄까지 합쳐서 회원국은 총 5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공식 홈페이지가 개설하면서 연합체의 경제, 무역, 기술 규제 등 관련 정보를 공개되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서 5개국이 인증서 등록부, 인증기관 등록부, 기술 규정 등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 총 5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5월에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업소보로 가입하지만 향후 정식 회원국으로도 가입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전체 인구는 약 1억 8천 명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따르면 전체 보유 자원은 세계 천연가스 미장량이 20%, 석유 미장량이 15% 차지하고 전체 산업 생산은 약 1조 3천억 달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회원국 중에 면적으로 가장 넓은 국가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수도는 모스크바이고 면적은 세계에서 1위이고 인구는 세계에서 10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5개국 중에 면적으로 두 번째 큰 국가로 세계에서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 수도는 누르슬탄, 구 아스타나입니다. 세 번째 지리적으로 유럽과 가까운 국가는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 수도는 민스크입니다. 다음 국가 키르기스탄입니다. 키르기스탄 수도는 비슈케크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프카즈 위치는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 수도는 예레반입니다. 이렇게 5개국에 구성되고 있습니다. 다음 EC 평가 지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분리된 국가에서 인증 제도는 러시아 고스타르, 카자흐스탄은 고스케이, 우즈베키스탄 고스유, 벨라루스 STB 등 인증 제도로 시작되었습니다. 2010년 이후에 설립된 유라시아 경제연합 인증 제도는 단일 인증 대상 품목, 단일 적합성 평가 기준 적용, 시험 인증 기관의 상호 인증, 적합성 인증서 및 선언서 단일 등록부 및 단일 인증 EC 마크 사용하기로 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연합 인증 제도는 적합성 인증, 적합성 선언, 국가 등록으로 구별되는데 국가 등록과 그리고 적합성 인증은 상대적으로 위험한 제품이 적용됩니다. 적합성 선언은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제품이 적용이 되고 제조사가 기술 규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고 있음을 스스로 평가하고 입증합니다. 국가 등록과 적합성 선언서 등록 진행 시 공장 심사가 없습니다. 적합성 인증서 및 선언서 유효 기간은 1년에서 5년까지이고요. 국가 등록진 경우 유효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또한 강제 인증 대상이 아닌 제품 관련 면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공식적으로 직인과 함께 공인 시험 인증기관에서 발급되고 회원국 세관 또는 회원국 수입자의 불필요한 논쟁 피하기 위해서 발급을 받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EC 마크 반드시 부착해야 되는데 EC 적합성 마크는 직사각형의 형태로 취소 사이즈는 가로 세로 5mm입니다. 즉 5mm 이상으로 인증 마크를 부착해야 하고 제품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육안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EC 기술 규정 발효 1차부터 EC 마크를 부착하지 않은 제품은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으로 진입이 불가합니다. 유라시아 인증 모듈은 수출 품목 수량, 주기 수입자 수량에 따라 결정되고 신청자가 선택합니다. 관세동맹 인증제도 당선과 같이 각 품목별 기술 규정 발효되었습니다. 대부분 기술 규정들은 유럽 지침서 바탕으로 만든 것이고 각 제품군 기술 규정은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공업 제품 안전 관련 기술 규정은 TRCU 017-2011년 번호로 표기됩니다. 여기서 TRCU는 Technical Regulation of Custom Union 뜻이고요. 약자이고요. 한국말로 기술 규정, 관세동맹 기술 규정입니다. 그리고 017은 이거는 기술 규정 번호이고요. 그리고 2011년은 그 기술 규정 작성 날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유효한 기술 규정은 43개 정도로 있습니다.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각 기술 규정은 디렉티바 바탕으로 만드는데 이 디렉티바 번호 왼쪽 항이 있습니다. (2021년에) 화학제품 안전 및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 규정 발효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수 민 천연 미네랄 워터 안전, 미네랄 오일 안전, 그리고 화재 소화 시스템 관련 기술 규정 유예 기간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 유예 기간이 완료되면 이제 새로운 EC 인증 제도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기술 규정 정보, 각국의 인증서 선언서, 국가등록증 등록부, 시험인증기관 등록부 등 단일 정보는 유라시아 경제연합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국가 인증기관 간의 상호인증 협약을 체결하면서 한 국가에서 인증을 받으면 다른 나머지 4개국의 반복적인 인증 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유라시아 가장 수출량이 높은 제품 중에서 전기전자 제품과 화장품 EC 인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전자 제품 관련 기술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전압기기 안정성 관련 기술 규정은 규류 50에서 1000W 및 칭류 75에서 1500W까지 전격 전압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전기 제품이 적용합니다. 본 기술 규정 적용 제한 품목은 폭발 위험 환경에서 사용하는 전기천치, 일회용 전기기기,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용 전기기기,
원자력 발전소 안전 시스템을 위한 전기 장치 등이 있습니다. 대상 제외된 품목은 별도로 기술 규정에 의해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적합성 평가 대상 품목은 가정제품, 개인 컴퓨터, 컴퓨터 연결되는 저전압 장치, 수동 휴대용 전기기기, 전자악기, 케이블, 전선, 코드, 차단기 등이 있습니다. 저전압 전기전자 제품 안전 관련 기술 규정에서 대상 품목 리스트에 따라 COC 대상 품목 확인할 수 있고 그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은 제품은 DOC 대상입니다. COC는 공인 인증 시험기관에서 받아야 하고 DOC는 2021년부터 현지 법전들이 통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 인증 시험기관 통해서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인증 종류는 연속 생산형 인증과 단발성 인증으로 구별됩니다. 연속 생산형 인증 절차는 신청 서류 및 시험용 샘플 접수부터 시작하고 시험 진행 그리고 시험 성적서 발행, 공장 심사, 문서 평가, 인증서 발행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1년마다 사후 심사 있습니다. 단발성 인증 절차는 신청 서류 및 시험용 샘플 접수부터 시작하고 시험 진행하고 시험 성적서 발행해서 문서 평가 그리고 인증서 발행으로 마무리됩니다. 단발성 인증서 최대 유효 기간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적합성 선언서 등록 절차는 인증 모델에 따라 진행합니다. 선언서 최대 유효 기간은 5년까지입니다. 지출 서류는 신청서, 제품 시험 성적서, 그 전기전자 제품 경우 그거는 안전시험, 전자파 시험 성적서 지출하면 되고요. 회로도 사양서, 제품 사용설명서, 법정 들인 정보 그리고 법정 들인과의 계약서를 지출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EMC 관련 기술 규정입니다. 유라시아 구소된 경제연합 회원국 내에 유통되는 전자기 교란을 일으키거나 그러한 교란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전기전자 제품은 역내 EMC 관련 기술 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기술 규정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고 이론적이어서 배터리 작동되는 전압감에서부터 대형 산업기기에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 기술 규정의 대상 품목 리스트에 따라 COC 대상 제품을 확인할 수 있고 그 리스트에 들어가지 않는 제품은 DOC 대상입니다. COC 및 DOC 절차는 전에 설명된 기술 규정 절차와 같습니다. 전기전자 제품 인증 관련 규격은 IEC 그리고 다른 국제 규격과 조화되고 CB 성적서 지출하시면 인증 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EC 마크를 부착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수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술 규정은 ROHS 관련 기술 규정입니다. 유라시아 구소된 경제연합회원국 내에 유통되는 12개 카테고리 가정 전기전자기기, 전자계산기류, 통신장비, 조명기구 등 제품은 2020년 3월 1일부터 ROHS 기술 규정 요구에 따라 적합성 인증 또는 적합성 선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적합성 확인으로 제조사는 해당 전기전자 제품에서 위험물질 사용 제한에 관한 기술 규정 정소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ROHS 기술 규정은 인간의 생명, 건강과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고
전기전자제품에서 납, 소인, 유크롬, 그리고 다른 나머지 5개 6대 중금속 물질의 함량을 제한합니다. 적합성 평가 방법은 COC하고 DOC로 나누어 있고 단발성과 연속 생산형 인진으로 구별됩니다. 인진 절차는 인진 모델에 따라 진행합니다. 분기술 규정에 따른 해당 전차 제품이 사용되는 균질 재료에서 가드뮴 농도는 0.01 주량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나머지 5대 성분은 0.1 중량 %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상이 아닌 제품은 전기 장난감, 대양전치, 의료기기, 기치기, 중고 전기전자 제품, 선박, 항공기, 철도용 기기와 장비, 엘리베이터 등입니다. 유라시아 ROHS 기술 규정은 유럽 수출하기 위한 ROHS2와 거의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문기관 통해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기전자 인진 진행할 때 여기 일반적으로 중요한 지출 서류 품목이 있는데요. 그 서류 품목으로 보시면 먼저 신청서, 법정 드린 정보와 계약서, 제품 기술 문서, 사용자 매뉴얼, 국내에서 받은 시험 성적서, HS 코드 등이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EC 마크를 부착하고 유라시아 경제회원국으로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유통하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화장품 관련 관세 동맹 기술 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이란 도찰, 살포 또는 기타 유사한 방법으로 인체 표면, 치아와 구강 점막에 퍼뜨려 청결 보호, 미화, 구김 및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제품이 용도가 섭취, 흡입, 삽입 또는 이식되는 경우 화장품으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 안전기술 규정에 따라 제품 제조 공정, 포장과 라벨링 관련 안정성 요건이 있습니다. 제품에서 성분, 물리화학적인 특성, 미생물학적인 특성, 유독 성분의 함량 관련 요구사항들이 있고 제조 공정에서 제품의 제조 공정, 공정성의 안정성, 위생, 제조 설비, 직원에 관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에서 금지된 성분이 부채, 라벨 필요한 정보의 유무, 그리고 포장의 안정성 관련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유라시아 경제회원국에서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으로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리됩니다. 기능성 화장품은 국가 등록 대상이고요. 일반 화장품은 DOC 대상입니다. 국가 등록지는 러시아 소비자 보호청에서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무제한입니다. DOC는 현지 법정 들이인을 통해야 하고 최대 유효기간은 5년까지입니다. EC인지는 유라시아 경제연합회원국 영토 내에 법인으로 등록된 법정 들이인이 있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정 들이인 역할은 인증 신청자, 제조업체 제품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자, 정부기관과 협의 시 제조업체 대표, 제품과 관련된 사고와 제품에 관한 변경 사항에 대한 신고 상담자로 되어 있습니다. 현지 유통업체를 변경할 경우 새로운 인증서 선언서 발급이 필요하고요. 해당 제품의 라벨, 매뉴얼 등 집안 인쇄물을 새로운 유통업체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그런 관련해서 또 비용 수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시 국가 대상 부목은 이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거는 인공태닝용 화장품, 미백 화장품, 그리고 유아용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신청 서류 그리고 시험용 샘플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시험 진행하고 시험 성적서 발행, 문서 평가, 인증서 발행과 등록부 기재로 끝납니다. 지출 서류는 이 슬라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거는 신청서, 법정 드린 정보 계약서, 제품 기술 문서, 사용자 매뉴얼, 국내외 발급받은 시험 성적서, 보통 이거는 그 COA, HS 코드 등입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EC 인증 마크를 부착하고 똑같이 유라시아 경제 회원국으로 자유롭게 유통 판매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안전 기술 규정에 따른 화장품은 금지된 성분, 제한 물질, 착색제, 반부체와 관련된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화장품 관련 검사로 미생물 검사, 위생화학 검사, 동리학 시험 진행하고 이외에 특성 성분 함량 검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러시아 및 CS국가 현지 인증 시험 기관과 MOU 체결해서 신청서 검토부터 현지 시험 그리고 인증서 발급까지 편리한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목 관련해서 인증 진행 시 우리 연구원 심사권 가지고 있어서 기타 직원이 그 심사 아니면 사후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는 유라시아 회원국 외에 다른 CS국가 공인인증시험기관과 협약해서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지원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목적은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 확대에 기여하는 것이고요. 그 지원 규모는 1,100개사 내외이고 지원 기간은 협약 후에 2년입니다. 지원 내용은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이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50% 또는 70%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북방 국가의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15건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동시에 신청 방법 예시로 보면 해외 규격 인증 3건으로 신청하고 신북방 국가 규격 인증은 1건으로 15건을 신청해도 간주됩니다. 신청 자격은 직전 용도, 직접 수출액은 5천만 불 미만의 중소기업이고요. 추진 절차는 사업 계획으로 시작하고 평가, 협약 체결, 필요시 중간 보고, 인증, 사실 확인, 신청, 접수, 지원 대상 기업 선정, 인증 획득, 추진, 완료 보고 및 정부 지원금 지급 및 사업 관리로 끝납니다. 지원 사업 일정은 1차, 2차, 3차로 구별되고 1차 신청은 2월이 끝났고 2차는 5월, 3차는 8월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와우처 지원 사업과 지방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와우처 지원 사업 관련 질문들이 있으시면 관련 담당자와 연결드릴 수 있습니다. 2021년 제주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 계획이 공고되어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기술 지원 분야에서
제품 시험 및 규격 인증이 대한 소행 기관으로 등록되어 있고 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경우 연락해 주시면 관련 자료를 안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상으로 여기까지 ESC 인증 관련 발표를 마치고 정보를 알려드리지 못한 제품 인증 분야 관련 질문들이 있으시면 우리 연구원으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렵고 복잡한 인증 관련 규정, 절차, 방식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시청하시는 중소기업 관계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상세한 안내해 주신 판축키루자 책임연구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미 종료된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 온라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추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10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가진 후 16시부터 한러 기술 협력 방안에 관련한 발표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참가자분들께서도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진 후 16시 발표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웨비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2부는 러시아 담당자분들의 목소리, 그리고 우리 인천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히 2부 첫 번째 순서로 발표자께서 러시아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며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동시 통역이 진행됨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한러 혁신 플랫폼에 기반한 양국 기업 협력 지원 방안에 대해 러시아 국제과학기술협력협회 드미트리 리토셴코 고문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드미트리 리토셴코 고문님 잘 들리시나요? Добрый день, уважаемые коллеги. Большое спасибо за приглашение. 오늘 이렇게 웨비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러시아 국제과학기술협력협회를 대표하여 참석한 드미트리 리토셴코입니다. презентацию можно показать? 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Тема выступления. 네, 오늘 제 발표의 주제는 한러 기술협력 방안입니다. Next slide, please. Со мной можно связаться. 해당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저의 연락처와 이메일을 통해서 영어로 저와 정보를 교환하실 수 있습니다. 러시아 국제과학기술협력협회는 1992년 러시아 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되었습니다. 옐친 대통령령의 명령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오늘 이 협회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기술 협력의 발전을 도모하고 목표 자금을 조달하는 것입니다. 협회 하위 부서로는 국제혁신 및 기술 이전 센터가 있는데요. 해당 센터의 임무는 국내 기술을 해외에 홍보하고 유망한 연구물들을 국내 시장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센터의 기능에는 러시아의 혁신 기술을 해외 시장에 선보이고 상업화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국내 수출 지향 기업들의 국제 활동을 지원하고 기술 이전에 관심을 보이는 기관과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술의 해외 이전 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망 기술과 기업을 찾아서 러시아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효과적인 국제 협력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структуру ассоциации входит также офис. 협회에는 대한민국 및 동남아시아 사무소도 있습니다. Он был создан для 한국 동남아 사무소는 국제 협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РДМНТС. 해당 지역에서의 활동을 협회 내 여러 부서들이 조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소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년 동안 러시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내 주요 기관들과 소통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На снимках вы видите 여기 사진을 보시면 할러 혁신센터의 공식 대표단이 러시아 국제과학기술협력협회 사무소를 방문한 바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RHISTC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За годы работы на российском и международном рынке 국내외 시장에서 수년간 활동하면서 협회는 수많은 러시아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개발자와 호혜적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중에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대학, 연구팀 및 개별 연구자 등이 있으며 협회는 그들 모두와 상호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프로젝트 실행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민간 부문의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할러 혁신센터는 한국과 러시아 간 기술 상용화를 위해 특별히 설립되었으며 이미 신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협력 기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задача экспорта 따라서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как указано, 러시아와 한국 간 기술 협력 분야에서의 협력은 первоначально путем организации 먼저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효과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последующим построением отдельной структуры 또한 별도로 러시아 한국 혁신센터를 개소한다면 한국과 러시아 간 첨단 기술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КРИК и ассоциации. 할러 혁신센터 및 협회가 지정할 공동 프로젝트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양측 전문가에 의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선정하고 선정된 프로젝트를 이행에 관심이 있는 관련 한국 및 러시아 파트너를 모색하고 선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특정 파트너에 맞춰서 프로젝트를 변환하고 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행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는 다음 단계의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технологий из России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так и обратно. Next slide, please. К великому сожалению, 매우 лимит времени 안타깝지만 выступления не 오늘 позволяет 발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предлагаемую 제가 임의로 명명한 할러 간 기술 이전을 위한 할러, 러한 혁신센터 협력 모델을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туда и назад. Я надеюсь, что тема интересна. 하지만 이 협력 방안이 양측 모두에게 흥미로운 제안이길 기대하며 향후 개최될 웨비나에서 지속해서 해당 주제가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발표를 통해서 구체적인 호응을 얻을 만한 할러 혁신센터뿐만 아니라 오늘 웨비나에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가 관심을 보일 만한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RHISTC가 선정한 한국으로 이전 가능한 러시아의 유망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첨단 의료 기술 분야에서는 다음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단결정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미세 수술용 메스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대량 고객이 위치한 지역에서 외국 파트너가 제품 생산을 현지화하고 함께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의료용 메스를 생산함으로써 우리는 프로젝트를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공 다이아몬드 날을 메스 손잡이에 접합하여 제품 가격을 5배 상승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ТИСНом это известный высокотехнологичный разработчик. 러시아 교육부 산하 기관 중 하나인 초경질 및 신탄소 소재 기술 연구원과 공동으로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는 В проекте создания синхротрона в Похане. 해당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Как я уже 굉장히 говорил, 유망한 프로젝트이며 해당 대학교는 포항시에서 이미 싱크로트론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므로 특별한 소개가 필요하진 않을 것입니다. путем налажива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а и сбыта медицинских скальпелей 따라서 의료용 메스를 한국에서 생산함으로써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함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기업분들과 함께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를 더욱더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제가 언급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농업 분야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발표를 진행하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프로젝트는 스마트 시티 단지 구축 프로젝트가 있을 텐데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는 우리 협회가 러시아의 여러 세계적인 대기업, 특히 노르니켈의 전문 자회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칼러 혁신센터의 도움을 받아 한국 기업으로부터 스마트 시티 서브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러시아 기술의 이전 요청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최첨단 소재 산업에서 진행되는 프로젝트인데요. 협회가 이미 언급드린 초경질 및 신탄소 소재 기술 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초장 CNT를 이용한 필라멘트 연속 생산 프로젝트인데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기술 연구원이 개발한 실험 설비를 기반으로 해당 소재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사품을 찾아볼 수 없는 해당 소재는 다음에 고유한 특성을 가졌습니다. 높은 수준의 전파 투과율과 전기 전도도 그리고 높은 강도를 가진 소재입니다. 해당 주제는 다음 세미나를 통해서 더욱더 자세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량 출시가 가능하도록 해당 소재의 신산업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에 한국 파트너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프로젝트는 단결정 다이아몬드를 이용한 전원 공급 장치 및 센서를 생산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의료용 메스 생산 프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한국 파트너가 참여한다면 최종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프로젝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생산 프로젝트 최적화를 위한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로봇 공학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광전자 자동 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물체를 감지하고 인식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협회와 모스크바 국립대학교의 연구팀 그리고 여러 민간 조직이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동식 광학 및 무선 장비를 사용해서 작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비행 물체, 예를 들면 드론, 풍선과 같은 물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입니다. 또한 대형 비행 물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대형 비행 물체에는 비행기나 헬리콥터 등의 물체가 있습니다. 개발된 광전자 인식 시스템은 비행장, 교도소, 공공 및 개인주택, 방송국 및 전 세계 기타 특수시설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러한 특수시설에는 히스로 공항, 게트윅 공항, 그리고 오스탄키노 방송국 등이 포함됩니다. 해당 광전자 감시 시스템을 기반으로 민간 및 특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비군사용 안티드론 시스템도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Для гражданских и спе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По технологическому уровню 기술 수준에서는 동급 최고의 해외 기술보다 4년에서 5년 앞서 있습니다. нужен корейский финансово-промышленный партнер премиального уровня. 한국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시스템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더욱더 개발해 나가기 위해선 수준 높은 한국의 산업 파트너를 찾아서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해야 할 것입니다. Дронов в террористических и иных целях очень актуально. 드론을 활용한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Трудно не 제가 останавливаться на тех технологиях.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С вашего позволения, я остановлюсь на комплексном 오늘 мониторинге 제가 중점적으로 территории с 설명해 드리고 싶은 프로젝트는 바로 드론을 활용한 복합 농업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협회와 사마라 국립연구대학의 연구팀, 그리고 사기업인 스마트솔루션과 지오스캔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한 데이터를 여러 단계에 걸쳐서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과 기능을 탑재한 특수 드론을 사용해서 필요한 지역에 복합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농업기사, 지방당국, 농부 및 기타 고객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여러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전히 구현하는 데 성공한다면 완전하게 로봇화된 농업용 생산 기술이 탄생할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점은 곧바로 한국 땅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러시아 측이 모든 장비와 IT 기술을 합작회사에 제공하고 현지 전문가를 양성할 것입니다. 한국 파트너는 고객을 찾고 드론이 비행할 동안 주변 환경만 관리해 주시면 될 것입니다. 지금 저는 오늘 세미나에 참석한 여러분께 이런 직접적인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를 마치며 다음 회의를 위한 또 다른 이정표를 제시하고 싶은데요. 러시아 시장에선 첨단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의 제안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국제과학기술협력협회에 대해 알게 되고 한국과 러시아의 기술협력 방안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서 1부에서 한러혁신센터 김규현 소장님께서 한러혁신 플랫폼에 대해 안내해 주신 덕분에 드미트리 리투셴코 고문님의 발표 내용을 낯설지 않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다소 불편하실 수 있는 영상 시스템을 통해 발표해 주시고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드미트리 리투셴코 고문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내용은 한러 중소기업 간 분야별 무역 활성화 지원 서비스에 대한 소개입니다. 발표는 러시아 주한 무역대표부 올레그 피로젠코 경제과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본 발표 내용 또한 동시통역이 진행되어 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1년 인천 중소기업 러시아 기술교류 웨비나 참석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심도 있는 뜻깊은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매우 반갑고 조직자 여러분께 깊은 사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노 무역 추진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러시아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Я представляю торговое представитель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Наша организация действует в системе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торговл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저희 무역 대표부는 러시아 연방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으로서 체류국과의 경제 통상관계 발전을 지원하고 러시아의 비광물, 비에너지 자원 수출을 촉진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양국 무역 협력 발전과 새로운 가능성들, 특히 중소기업의 유망한 기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양국 협력의 전반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은 양국 수교 3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한국 간 협력의 역사는 결코 30년에 그치지 않습니다. 러시아 제국과 조선 왕조는 조로수어 통상조약을 1884년 7월 7일에 맺었습니다. 1890년에는 서울에 러시아 공사관 건물이 지어졌고 그 일부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Как символ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России в самом центре Сеула. 양국 관계 우호 관계의 상징으로서 서울 한가운데 있는 롯데호텔 옆자리에 러시아의 신 알렉산드르 푸슈킨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제막식에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을 공식 방문하셨던 2014년 11월의 일이었습니다. 현재 양국 관계는 전 분야에서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건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복잡한 정치적 문제가 없고 기타 양국 관계를 저해할 요소들이 없기 때문이죠. 2014년부터는 비자 면제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그로 인해 양국 간 관광이 더 활성화되었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으며 서로를 더 자주 방문하고 직접 여러 가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러시아의 아태 지역 주요 파트너입니다. 2020년 기준 한국은 러시아의 9대 교역 파트너이자 동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큰 교역국입니다.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따르면 양국 교역량은 2020년 196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러시아의 대한국 수출이 124억 달러, 대한국 수입이 72억 달러였습니다. 이 수치에는 코로나로 인한 조정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2020년 교역량은 전년 대비 19.4% 감소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되어 교역량이 빠르게 회복되길 기대합니다. 한국의 수출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아마 러시아에서 집집마다 보이는 것이 한국산 전자제품, 가전제품, 그리고 자동차 등일 것입니다. 러시아의 수출품은 주로 석유 제품, 석탄, LNG, 해산물, 금속 등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린 성공들은 에너지와 관련되지 않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례들의 경우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가 협력을 확대했다는 것이고 따라서 향후는 상당히 협력 가능성이 유망하다는 것입니다. 무역 대표부의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그리콜 리미티드사가 한국에 300톤의 도로 결빙 방지제 그리콜을 수출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기술 성능 측면에서 그리콜은 한국의 도로 노면에 엄격한 기준을 완벽히 충족합니다. 현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그리콜 생산 공장 건설은 러시아산 성분들을 기반으로 하는데 이것들은 러시아로부터 지속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하나 흥미롭고 유망한 프로젝트는 무역 대표부 지원을 통해 한국 공급 계획이 체결된 파일럿 전파 탐지 시스템과 소프트웨어 라쿤입니다. 자동으로 무인기 소형 무인기도 탐지하고 공항 안전을 책임지는 제품입니다. 필수 테스트 절차를 거친 뒤에 제품이 최종 사용자인 한국공항공사에 전달되어 향후 한국공항 중 하나에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은 자동으로 무인 항공기와 소형 무연기 그리고 지상 및 해상 표적을 탐지합니다. 그 밖에도 비디오 카메라나 또 열 화상 카메라 같은 다양한 보안 장비들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러시아 산업발전기금은 엘비스사에 7,500만 루블 규모의 대출 지원을 통해 라쿤 생산시설 건설을 지원했습니다. 파일럿 제품 성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따라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что не первый год в Южной Корее службы 이미 여러 해 동안 한국에서 구조 успехом используются 및 вертолеты. 화재 진화를 담당하는 여러 정부 부처에서 러시아산 행기가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러시아의 службу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KA-32 헬기인데요. 산림청에 1993년부터 공급되었습니다. 지난 28년간 이 헬기는 수많은 생명과 그리고 재산을 지켰고 대형 화재,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투입되었습니다. нам известно, в этом году пожарная служба 올해 провинции Канон планирует 강원도 소방본부가 소방헬기 입찰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географического расположения привычных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сильный ветер. 이 지역엔 바람이 강하게 불고 С одной 따라서 화재 시 불길이 빠르게 с 번지고 другой мешает вертолетной технике. 또 헬기의 공중 진화가 어렵습니다. Типа К-32,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KA-32가 позволяющие эффективно 공축 반전 로터를 채택하여 효율적이고 сложн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ях.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가장 혹독한 기후 조건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적합하다고 보여집니다. медицины и механотерапии. 로봇 의학과 기계요법에서도 성공적인 협력 사례가 있습니다.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10월 26일 представителя Александра 알렉산드르 마살체프 무역 대표님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 협력에 관한 여러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Центральным ключевым событием церемонии стало заключение 이 행사의 메인 이벤트는 바로 경기도, между южнокорейской провинцией 바로 АОЭ 경기도와 엑조 아틀렛, 벤처펀드 노바 인두스트리아 간의 투자 지향의 각서 체결이었습니다. 엑조 아틀렛은 러시아 기업으로 экзоскелетов. 외골격을 개발 생산하고 새로운 효과적인 재활 방식을 Мозга 척추 손상, 뇌졸중, 뇌성마비, 다발성 경화증 환자에게 제안합니다. Несколько слов о пищев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식품 산업에 대해서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Корейцев является 아시다시피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식료품 중 하나가 명태입니다. первой партией мороженого 4월 부산에는 냉동 명태의 첫 인도분이 도착할 예정입니다. 한국 기업이 러시아 거래소에서 인수한 건데요. 경매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거래소에서 рыбного дома. 극동 어류 경매 하우스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그리고 주한 러시아 무역 대표부의 협조가 이루어졌습니다. Неразделанный минтай производством компании Коряк. 그리고 거래 대상은 800톤의 비절단 냉동 명태로서 코리아크 모리아 프로덕트 제품이었습니다. 수입사는 WS 글로벌사로서 한국 소매 체인에 식료품을 공급한 업체입니다. 극동 어류 경매 하우스를 통한 거래는 양국 협력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이것은 첫째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둘째로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 국경 봉쇄로 출국이 불가능하여 제품 검수를 할 수 없을 때 거래소가 이 역할을 대신해 줍니다. 셋째로 중간 유통 없이 생산자와 직거래가 가능합니다. 극동 어류 경매 하우스를 통한 수출이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Еще один пример. 또 하나의 사례는 디저트인데요. 2019년부터 러시아의 페로니사가 한국에 허니 수플레를 수출합니다. 제과 제품에 해당하는데요. Продукция представлена на виду. 현재 이 제품은 한국의 대형 온라인몰인 쿠팡, 네이버 쇼핑, 신세계 등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Это новые направления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открывающие 이러한 사례들은 새로운 협력 분야로서 지금도 계속해서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살펴보고 코로나가 진정된 후 나타날 기회들을 활용할 준비 역시 필요합니다. по которому наш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우리 양국 협력 중 확실한 경쟁력을 가진 분야들로서 무역 및 투자 협력 확대 가능성이 있고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повышенной добавленной 높은 부가가치를 만드는 분야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바이오 연료와 IT, 교통, 관광 분야입니다.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Республике 최근 한국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우드 펠릿은 как на электростанциях 발전소뿐만 아니라 주거용 건물에서도 사용됩니다. считается экологичность. 우드 펠릿의 장점은 친환경성인데요. 펠릿 연소 시 이산화탄소가 적고 찌꺼기가 적고 유황이 거의 배출되지 않습니다. Стратегии в области 정부 정책에 따라 환경 보호를 위해 масштабная замена угля. 석탄 연료가 다른 연료로 대체될 예정이고 그중 하나가 우드 펠릿입니다. Насколько я знаю,
работает 제가 이미 아는 바에 따르면 이미 13개 발전소가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 목가공 업체의 새로운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производство древесных гранул устойчиво растет. 러시아의 우드펠릿 생산은 꾸준히 증가 중이고 98% 수출 지향성을 띄워서 98%가 해외로 수출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생산량은 러시아 우드펠릿 생산 능력의 40%를 넘지 않고 따라서 향후 해외 수출 확대에 따른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восточных компаний является 기존 기업들의 강점은 비교적 짧은 해상 운송 거리입니다. в октябре текущего года 10월 контракты 대표부의 지원 하에 체결된 수출 계약에 따라 러시아의 루스트란스 DB사가 한국의 우드펠릿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수입사는 한국의 CNS사입니다. двусторон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биотоплива могло 양국 바이오 분야의 협력 발전은 직접 수출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гранул сейчас занимает 한국에서 우드펠릿을 생산 업체는 20개 정도 되는데 자원 부족으로 인해 не более 5% от 국내 소비량의 5% 이상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могло бы стать и привлечение 따라서 한국 투자자들을 장기적인 러시아 우드펠렛 생산 프로젝트에 유치하는 것이 유망하다 여겨집니다. 투자금 상환 방식은 완제품 납품이나 либо 아니면 제품 할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благоприятные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교통 분야 협력 전망은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는데요. определяются географическим положением двух стран. 양국의 지리적 위치와 국제 교통 회랑과의 통합 확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повышение интенсивности 러시아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럽 교통료를 통한 운송을 강화하고 있고 항만 인프라와 пограничного пропуска, 국경 검문소를 현대화하고 교통 규제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роста экспорта услуг в этой сфере особое 교통 서비스 수출 증가를 위해서는 морского пути. 북극 항로 개발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Туризм. Сейчас 관광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세계 관광 트렌드는 활동적인 여행을 추구합니다. выделение как самостоятель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즉 자유로운 미식 및 생태 관광입니다. Что России в этой сфере 러시아의 강점은 독특한 지리 조건과 ее необъятными просторами. 광활한 영토 그리고 풍부한 문화 유산입니다. Последние 2-3 года наблюдается настоящий 최근 2-3년간 туризма в России. 한국 관광객들의 러시아 여행 붐이 일고 있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뿐만 아니라 바이칼 극동도 인기가 있습니다. Введенный 한국이 관광객의 증가는 безвизовый 2014년 비자 면제 협정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в Владивостоке формируется 블라디보스톡에는 아예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상품들이 생겨나고 Эти 있습니다. соображения подтверждаются реально имеющейся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실제 협력에 대한 관심들인데요. 얼마 전 저희는 좀 낯선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11월 서울 국제관광 박람회 코드파에서 러시아 대표로 블라디미르주가 참석했습니다.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블라디미르주 팀이 박람회장에 오지 못했고 마지막까지 참석 여부가 불분명했습니다. презентовались 결국 러시아 참석자들의 요청으로 저희 직원들이 부스를 맡게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부스를 지키면서 관람객과 소통하고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부스에서는 산업관광, 기념품, отелей национальной 민속공예, 전통 컨셉의 공원, 호텔 등을 소개했고 큰 관심을 끌었으며 마지막에는 최고의 부스상도 받았습니다. Еще один перспективный 또 сегмент 다른 유망 협력 분야는 деловых услуг. В первую 비즈니스 서비스, 그중에서도 IT 서비스 수출입니다.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에 따르면 на изобретение Российской 특허 Федерации 출원수로 러시아가 세계 7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 продаж в сфере 러시아 IT 제품의 해외 판매량은 12% 증가하여 110억 달러에 이뤘고 러시아 직접 수출된 것은 7 миллиардов долларов. 약 70억 달러로 10% 정도의 성장률을 보입니다. В российской индустрии программ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러시아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разработчиков Russoft 미영리 개발자 협회 루소프트에 따르면 компаний или 러시아 소프트웨어 수출 기업은 2,000개 이상, работающих компаний. 즉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의 60% 이상입니다. 수출이 전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약 60%입니다. Роста экспорта программ 연간 소프트웨어 수출은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18% 이상 성장했습니다. разработчиков является хорошим 러시아 개발자들의 강점은 탄탄한 수학적 지식과 복잡한 제품을 만드는 능력, 그리고 색다른 해결책을 찾는 능력입니다. мощнейшим потенциале, 이것은 커다란 잠재력으로 새로운 기술 시대로 나아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새 시대로의 전환에서 중요한 원천 중 информации. Пандемия 하나가 바로 개발자들이죠. 코로나 사태는 수많은 жизнь.
미래 기술들이 우리 삶에 들어왔다는 걸 이미 보여주었습니다. 원격 수업, 원격 의료, 원격 생체 인증은 어느덧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뒤를 다른 사이버 물리 시스템들, 스마트 에너지, 자율주행 등이 이을 것입니다. 러시아와 한국 기업은 유망한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도 필수적인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함께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는 한국에 상당히 다양한 제품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첨단 헬기와 드론부터 금속 제품, 목가공품, 그리고 맛있고 몸에 좋은 제과나 차가버섯, 꿀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저희 무역 대표부는 러시아 수출 활동에 관한 모든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희는 러시아 제품에 대한 문의를 접수하고 문의자와 함께 구체적인 러시아 상품 물색에 관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파트너를 찾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필요할 경우 올바른 오퍼 작성 등에 대한 상담도 제공합니다. 즉, 양국 비즈니스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 거래가 성사되는 게 반드시 이러한 교류의 결과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임무 중 하나가 수출 기업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미리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장은 어떤 특정 제품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또한 부도덕 기업을 피하도록 돕고 무역 분쟁이나 기타 상업 분쟁의 재판 전 단계에서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앞으로 양국 경제 무역 협력이 더 확대 및 심화되길 바라고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수출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검토하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주한 무역 대표부의 역할과 한러 무역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내용 관련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유튜브 온라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시면 추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상세한 안내해 주신 올레그 피로젠코 과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러시아와 한국 중소기업 간의 기술 협력 및 러시아 시장 진출 사례를 인천 중소기업 대표님들께 직접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LED 가로등 램프 및 모듈을 제조하는 기업의 지원 사업을 통한 러시아 시장 진출 및 기술 협력 사례입니다. 주식회사 BK 테크놀로지의 이동우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K 테크놀로지의 대표이사 이동우입니다. 러시아에서 발견한 새로운 기회 시장이란 제목으로 러시아 시장 진출에 대한 저희 사례를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간략한 소개 영상을 시작으로 처음에 어떻게 방문해서 현재까지 어떻게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연결시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저희 회사 간략한 홍보 영상을 보여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ello, I am the CEO of BK Technology, Dongwoo Lee. BK Technology was established in March 2010, and we provide LED solutions that differentiates completely from existing products for outdoor lighting such as streetlights and park lights. By using new technologies that we developed, BKT's LED lighting saves up to 70% of energy and has a lifespan of 5 times longer than that of existing products.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ED was first released, but the market penetration has not yet reached 30% worldwide. The reason is very simple. The existing lamp facility must be removed, and a new facility equipped with an LED lamp must be installed. The facility cost and installation cost are substantially higher than the LED lamp price, and the initial cost burden is large. We have created a novel solution to solve these existing market problems. The core technology we developed is the core semiconductor LED frame technology, which integrated the existing LED chip, PCB circuit board, and heat sink. This is a new type of LED technology that emits heat more than 10 times faster and maintains a lifespan more than 2 times longer at 30% lower temperature. This is a product that provides the effect of upgrading to LED lighting. This product is used for outdoor lighting, such as street lights, park lights, pedestrian lights, tunnel lights, floodlights, and provides up to 70% energy savings.
and 75,000 hours lifespan and can be used for 10 years with single maintenance. The excellence of our technology and products was certified through Chang Young-sil Award, which is recognized as the most prestigious award in Korea. Over the past years, BKT has been recognized by numerous industry awards, from Minister of New Technology, certifications from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s Excellent Products, Innovative Prototypes, NEP New Product Certification, Performance Certification, Green Technology Certification, UL Certification, and NET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More than 80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re purchasing our products. Thanks to their high satisfaction, repurpose rates are increasing constantly. We are a technology-intensive company that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energy saving by striving to promote LEDs faster and by constantly developing differentiated, innovative products for our customers. Thank you. BK Technology. 네, 이 영상에서도 간단하게 나오긴 했지만 좀 더 보완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가 보유한 핵심 기술은 올인원 반도체 기술입니다. 기존의 LED 칩과 PCB하고 히트싱크를 하나로 통합시킨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기초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술의 구조적인 한계였던 분리된 기술 구조를 반도체 리드 프레임을 활용하여 일체화시키면서 열 방출 구조를 단순화시키고 솔더가 없이 열과 전류를 전달하는 획기적인 구조입니다. 이러한 기술적 우위를 통해 기존 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제품으로 공공조달 시장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가로등, 투광등, 터널등과 같이 실외용 조명을 LED로 교체하려면 기존 등기구를 제거하고 새롭게 설치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국내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비타민 LED는 저희 조명의 브랜드인데요. 비타민 LED는 기존 시설을 활용해 광원 교체만으로 LED 조명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효과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공공조달 시장에서는 초기 도입 비용과 유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그 기술을 가지고 이제 러시아를 처음 방문하게 됐는데요. 2019년도에 러시아 공공조달 전시회 참여를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공항에서 호텔까지 이동하는 동안과 호텔에서 전시장까지 이동하면서 저희 제품과 너무 잘 맞는 시장을 확인하고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사실 기대가 그렇게 많이 없이 그냥 공공조달 전시회에서 한번 참석을 했었지만 굉장히 좀 기대감이 많이 높아졌던 부분이었고요. 바로 한국에서 저희가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등기구하고 거의 유사한 형태의 등기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제가 왼쪽의 사진은 제가 러시아 도로 조명을 찍은 사진이고요. 가운데 있는 조명이 저희가 한국에서 주로 판매 설치하고 있는 등기구입니다. 첫 방문에서 공공기관 담당자분들도 만나 뵙고 전기 공사나 시설 유지 관리하는 정부 조달업체를 포함해서 50여 개의 유의미한 러시아 업체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판매 계획이 없었던 전시용 샘플까지 전부 판매하고 올 정도로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러시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갖게 해준 첫 방문이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바로 몇 달 뒤에 있었던 기술교류단으로 브랜드 엑스포 전시회에 참가하면서였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공공조달과 거리가 조금 있는 행사였지만 아주 유의미한 파트너를 이곳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 파트너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받은 좋은 인상으로 정부 기관에서 추진하는 러시아 관련 지원 사업을 보면 꼭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국 BI 기술 사업화 협회를 통해 BKT의 핵심 기술 HS 프레임, 저희가 보유한 HS 프레임을 러시아 사업화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시장 조사와 시장 분석, 현지 설문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잠재 파트너 100여 개 이상을 도출하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에 저희가 참석하려고 했던 러시아 공공조달 전시회가 취소가 되면서 아쉬움이 컸지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추진하는 해외 지사화 사업을 통해서 매월 사업화 컨설팅 사업을 그 지원을 받았고 러시아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비대면 미팅으로 주춤했던 영업 활동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많은 업무가 중단되었던 상황이었지만 2020년도에 인천 테크노파크에서 추진했던 러시아 기술교주단이 또 2차로 선정되면서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서도 러시아 기업들과 기술 교류를 추진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개의 유의미한 결과를 만들었는데요. BKT의 기술 진단 기획을 수행할 수 있는 러시아 기술 전문가분을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2019년도 두 번째 방문했던 브랜드 엑스포에서 저희가 만난 인젝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다시 또 얘기를 진행을 하게 됐고요. 샘플 구매하고 러시아 EAC 인증 추진하는 것도 그 자체적으로 그 회사가 러시아 회사가 진행을 하겠다라는, 적극적으로 뭐 제품도 샘플도 구매하겠다, 뭐 제품 구매해서 좀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그런 의사를 확인하게 됐습니다. 앞서 기술교류단에서 만난 러시아 기술 전문가분하고 함께 기획한 것은 저희 핵심 기술을 이용해서 HS 프레임을 UV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었습니다. 해외 원천 기술 상용화 기술 진단 기획 과제를 신청해서 2020년 11월 23일부터 6개월간 단기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과제를 가지고 또 이번에도 여러 가지 업체들하고 좀 유의미한 대화들을 앞으로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난 저희 샘플을 사실 러시아 방문해서 샘플 판매했던 것을 제외하고 수출로 판매한 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인젝트사가 사실 작년 12월 달에 저희 걸 구매를 했는데요. 인젝트사는 1973년에 설립된 전자 분야 러시아 선도 기업 중에 하나로 1919년 방문 당시 만났던 업체입니다. 코로나19가 있긴 했지만 꾸준히 1년 이상 대화를 계속 유지하기도 했고요. 뭐 지사화 사업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사업을 참여를 해서 계속 대화를 유지해온 결과 저희 제품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방문 당시에 저희가 이번에 판매한 거는 이제 샘플 수준이었지만 시범 설치 후에 러시아 EAC 인증도 인젝트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를 또 완료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러시아에 있는 전자 분야의 전문 회사하고 협업을 좀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2차로 R&D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저희가 이번에 업그레이드한 저희의 핵심 기술을 융합해서 획기적인 제품 개발을 하는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세부 기술 협력 내용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LOI도 현재까지 이미 지금 받아서 4월 다음 달에 있는 2차 과제에 저희도 좀 제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 2년째 러시아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낀 것은 타국가보다 언어의 장벽도 굉장히 높고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점과 꾸준히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는 점을 좀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뭐 미국이나 뭐 영어권 국가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러시아 시장에 딱 맞다고 생각해도 러시아 기업과 협의가 안 되면 인증도 받기 어려운 그런 시장이기도 하고 한국과 다른 시장이라 단계별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 여러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잘 활용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지금 러시아 기업하고 대화를 이어오고 있습니다만 한 단계 한 단계 맞춰가다 보면 분명히 러시아는 한국과 굉장히 잘 맞는 시장이라고 판단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 시장 진출 및 기술 협력 스토리를 잘 들어보았습니다.
BK 테크놀로지의 향후 계속될 성장과 기술 개발이 매우 기대되는데요. 훌륭한 발표해 주신 이동우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이자 인천 중소기업의 러시아 기술 교류 및 사업화 두 번째 사례입니다. 러시아의 원천 기술을 도입하여 보안 용지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 CQ파이버의 이상원 대표님께서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 실사례와 경험에 대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Q파이버 이상원입니다. 저희는 한너 합작기업이고요. 제가 러시아를 처음 간 게 한 10여 년 됐습니다. 기업을 만들게 된 것도 이제 5년이 넘어서 6년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러시아 기술과 저희의 응용을 합쳐서 이제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김규현 센터장님께서 이제 소부장 실증화 센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는 이제 러시아의 특수 소재랑 그 소재를 만드는 장비를 저희가 이전을 받아서 그걸 이제 부품화하고 또 응용 제품을 만드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에서 그 소부장 실증화 센터가 만들어지면은 저희 같은 기업은 러시아와 함께 더 큰 소부장을 위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고 있습니다. 예, 저희의 연구는 이제 러시아 장비를 도입해가지고 저희가 비정질 금속 와이어를 제조하는 이제 그 국산화를 이 한너혁신센터를 통해서 그 과제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안 쪽에 보안 특수 용지에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예, 저는 그 관련된 원래 소재 쪽 그 엔지니어로서 이제 이런 사업을 시작하는데 좀 처음에 좀 큰 도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쪽에는 처음에 이제 할 때부터 러시아 쪽 전문가들이 저희 같은 팀으로서 인발부가 돼가지고 러시아 쪽 그 소통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 현지에 대한 기술 이해에 대한 부분을 그 수월하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러시아 쪽과 교류가 있었고, 사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좀 못 가고 있는데 거의 그 러시아에 매년 그 매 계절마다 지금 러시아에 출장을 다닐 수 있을 만큼 이제 그 러시아는 저하고는 친숙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 저희 CQ파이버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실을 뽑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와이어를 뽑는다는 건데요. 이 비정질 금속 와이어라고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늘고 그러면서도 섬유가 아닌 금속입니다. 이게 비정질 금속으로서 저희가 금속을 녹여서 그 냉각을 시켜서 실제로 보빈에 감아서 실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초기에 이제 장비를 이전받고 이제 이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국내에서 러시아에 갖고 있는 기술 외에도 저희가 좀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 러시아랑 같이 하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산업의 어떤 핵심이 그 가장 좋은 기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지 그 보편적인 걸 사용하기 위한 걸 그 노력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사업화를 생각하기 때문에 보편적이면서도 이제 가격도 싸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고자 여기서 계속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또 이 근처에 이제 갯벌타워에 지금 그 연구소를 세워서 지금 이 실험 장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장비가 실제로 금속실을 뽑는 장비고요. 이 금속실이 워낙 머리카락보다 가늘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 그 종이에 들어가는 펄프랑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종이를 만드는 펄프랑 같이 섞어서 종이를 뜨게 되면 그 종이 내에 이제 와이어가 삽입이 되게 되고, 이 특수 와이어가 그 저희 EM이라는 게이트,
일렉트로마그네틱의 변조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의 어떤 문서들을 외부로 반출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공정인데요.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라피드 솔리디케이션이라는 이제 급속 응고 기술과 그리고 그 단순화 공정들, 이게 금속 와이어를 뽑기 위해서는 이제 길게 뽑아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녹였다가 바로 뽑으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얇은 와이어도 쉽게 뽑을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금속이기 때문에 그 종이를 뜨는 공정은 수공정, 물이 들어가는 공정인데요. 그 물이 들어가는 공정에서 실제로 이 그라스 코팅된 부분들이 그 녹이 쓰는 걸 방지해 줍니다.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이런 특수한 제품들을 저희가 응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쪽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은 가장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가격이 높은 소재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코발트라든지 니켈 쪽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제 더 경쟁력 있고 보편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보다 가격이 저렴한 이제 철을 사용한 와이어를 계속 개발하고 있고요. 이런 개발들을 통해서 보다 보편적인 제품들을 국내에서 응용 제품으로 나올 수 있게끔 저희는 계속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현재 이제 기술 개발 단계는 TRL 5단계, 6단계 정도 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지금 금속실이라는 부분이 단순히 보안 쪽 말고 다른 영역에서도 지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보안 관련된 부분에서 5, 6단계고요. 다른 영역에 지금 그 R&D들은 또 다른 그 부분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요거는 저희가 CQ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저기 최종 제품인 보안 용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품이 개발되게 된 이유는 기존의 저희 그 보안 용지는 그 두 장의 종이 사이에 그 비정질 리본이 들어가서 합재를 하는 방식이라서 두께도 두꺼워지고 리본만 몇 개 내면 보안 용지의 기능을 잃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그 러시아 쪽에 이제 그 대체 기술을 찾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그 마이크로 와이어라는 이제 새로운 그 국내에서는 사실은 그 마이크로 와이어를 저희가 하기 전에는 했던 연구소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지금도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이어를 들어갔을 때 이제 지금은 거의 패키지화되어 있는 솔루션이 패키지화되어 있는데요. 지금 요 용지만 이제 읽을 수 있는 보안 프린터 그리고 용지만 감지할 수 있는 게이트 이렇게 시스템화되어 있어서 국내 이제 반도체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정보 보안하는 국가기관들에서 전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뭐 지금 그 한노혁신센터 그 박사님들과 계속 새로운 더 그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어떤 같이 공동 연구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제품으로서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한노 합작 기업으로서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그 합작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 지금 아까 뭐 다른 기업도 그렇고 러시아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해서 많이 생각들을 하시는데 그 러시아의 순수 과학 기술은 저희가 봤을 때 많이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러시아 출장을 한 50번 정도 갔다 온 것 같은데요. 그 아직도 우수한 순수 과학 기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술에 대한 원천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장 이제 돈이 되는 기술을 이전받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부분보다는 그 실제로 좀 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아직은 그 기술적인 어떤 단계에서 다르기 때문에 응용은 사실은 국내에서 많이 그 능력 있는 연구자들이 많기 때문에 응용 부분은 국내가 담당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러시아 쪽도 사실은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초기 단계에서 그 기술 이전 단계에서 돈이 좀 발생되길 바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러시아 파트너가 그 오히려 역으로 저희 그 개발비까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 부분처럼 기술 이전 단계가 아니라 이 사업이 더 성장하는데 이제 서로 이제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만나신다고 하면은 그 한러 기술 협력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뭐 이런 지금 R&D들은 사실은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갯벌타워의 저희 부설 연구소에서 좀 연구원들이 오늘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연구들이 이제 반대로 러시아 쪽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반대로 해보고 러시아 쪽에 다시 확인하고 또 그쪽의 기술을 또 자문하는 그런 형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지금 아직 기술적인 로드맵만 짜놨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뭐 얘기했던 가장 낮은 단계의 제품이 지금 보안 용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러 가지 그 응용할 수 있는 이게 특수한 성질을 갖고 있고 전기 자성 성질로는 상당히 특수하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실제로 뽑을 때는 1마이크로까지도 뽑을 수 있고 뭐 어떤 공정을 통해서 이 연속된 와이어가 나노 사이즈까지 나올 수가 있는 그 힘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또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아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응용 제품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런 영역에 저희가 지금 러시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러시아와 한국 사이에 그 경제적 이익 부분과 기술적인 어떤 베네핏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생하고 어떻게 쉐어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면 충분히 함께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여기 한러혁신센터라든지 그 인천 테크노파크 좋은 기관들이 계속 지원을 해주시니까 이런 부분들도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 발표고요.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러시아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응용 기술이 융합되어 사업화를 이끌어낸 정말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좋은 선례를 보여주심에 이상원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모든 참가자 여러분들의 뜻깊은 발표와 참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천 중소기업과 러시아 간 기술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사업, 인증, 기술 및 무역 협력 방안, 그리고 사업화 실사례까지 다루어 보았습니다. 오늘의 행사가 인천 중소기업에게 러시아 기술 협력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기술 협력 및 사업화를 진행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신청해 주신 정보를 통하여 별도의 만족도 조사 요청을 드릴 예정입니다. 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제공해 드리며 당첨되신 분들은 추후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1년 인천 중소기업 러시아 기술교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행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향후 인천 테크노파크와 한러혁신센터에서 진행하는 다른 행사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